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자님은 현재 멕시코에서 살고 계시고요. 멕시코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한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 멕시코시죠? 예, 지금 멕시코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멕시코는 새벽 6시 반이죠? 예, 지금 6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시차가 완전 정반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또 맞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멕시코에서 대략 어느 정도 사셨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럼 뭐 멕시코에서 너무 오래 사시긴 했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가족이 이쪽으로 이민을 오면서 저도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죠. 그러면 오늘 오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제가 거주를 하다 보니까 현지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쉽게 좀 어두운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될 수 있는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귀가 돼서 그런 친구들의 이제 일생도 들어보고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었죠. 야, 그러면 멕시코에서 일단은 유명한 게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신 게 이제 카르텔이라는 범죄 조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오늘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타시죠. 오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가족이 중남미 쪽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네. 20년 정도 이제 중남미에 거주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멕시코에서 공부를 했고, 네. 제가 공부를 했던 고등학교가 흔히 말하는 꼴통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예. 학교에서 좀 다른 학교에서 사고를 좀 쳤던 애들을 모아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뭐 그런 완전 꼴통은 아니었고, 한국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학교는 특이하게 1년만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그런 학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얘네들 졸업장이라도 주자 이런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성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빨리 따르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냥 들어갔다. 예, 그렇죠. 출석만 잘해도 졸업장을 그냥 주는 그냥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담배도 피우고요. 그리고 예. 선생한테 뒷돈을 주면 시험도 만점을 주는 그런 부패가 심한 그런 학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실 제가 겁을 많이 먹었었어요. 소문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국 선배가 저한테 처음에 그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한 얘기가 절대로 쫄보처럼 보이면 안 된다. 혹시 만약에라도 네가 싸울 일이 있다면은 모든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그 다른 학생을 반 정도 죽여놔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이미지가 약간 좀 싸움 잘하는 또라이 애들 건들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쌓여 있어서 예. 다행히 이제 저는 건드리는 친구가 없었고 오히려 현지 친구들이 저한테 좀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줬다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먼저 뭐 담배를 사다 주고 술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이 학교가 3달에 한 번씩 약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은 학교에서 재족을 한다거나 뭐 퇴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무튼 이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화려한 친구들을 사귀게 된 거죠. 네. 그 중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까르텔에 입사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까르텔이라는 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르텔이 범죄 조직 단위이긴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엄청 대단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직장 같은 거예요. 그냥 좀 범죄 조직이지만 잘 나간다, 거기 들어가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어디 가서 자랑 일 할 수 있는 예.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그런 까르텔에 들어가는 꿈을 많이 꾸죠. 그래서 제 친구도 중학교 때부터 그게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입단하기 위해서 항상 몸 만들고 일부러 싸우고 다니고 막 이래요. 어마어마한 또라이죠. 사실 이 친구도. 깽단 이런 거네. 그렇죠. 이제 네. 까르텔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흔히 말하는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닌 거죠. 네. 근데 또 얘가 그렇게 뭐 완전 나쁜 애도 아니에요. 뭐 저 밥도 많이 사줬었고 술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랑 다른 평범한 친구는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이 친구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까르텔 준비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못 만들고 그러다가 연락을 하게 되는데 총 쏘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예. 근데 어느 날은 만나서 밥을 먹는데 경호업체에 얘가 입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얘한테 조금 이제 좀 무서워졌는데 합법적으로 사람한테 총을 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경호업체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뭐 도둑놈이나 강도한테 총을 쏴서 해를 입히게 되면은 그게 자기 이력이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까르텔에 입사를 할 때 어드밴티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취직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또라이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무섭고 저도 소름 끼치고 그랬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친구를 까르로스라고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예. 예.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 까르로스가 이 까르텔에 입단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까르로스는 저보다 2살 정도 어린 친구였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까르텔이 되는 걸 꿈꿔왔었던 친구이고 그리고 까르로스가 살던 동네가 이미 치안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동네에서 유년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동네 선배들이 총 들고 다니고 여자들 끼고 놀고 약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학습처럼 돼버린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때부터 부럽고 멋있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까르텔 알바 같은 걸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약 같은 거 배달도 하고 무슨 망 보는 일 막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하다가 한 반년 정도를 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얘가 잠깐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날이 있대요. 갑자기. 그 날이 똑같이 배달 일을 하던 날이었는데 항상 조직의 어떤 포인트로 가방을 메고 가면은 그 집 안에 칸이 이렇게 선반이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에다가 자기 가방을 두면은 이름이 써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기 가방을 두면은 30분 정도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 가방 위에 어디로 가라, 그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주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가 들었는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대요. 그걸 열어보는 순간 받는 사람이 그걸 이제 열었는지 알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있대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겁이 나서 한 번도 안 열어봤고 다른 애가 그걸 열어봤다는 거를 들었는데 그 애가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대요. 없어져버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서 자기는 그걸 절대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배달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뭐 약 같은 거였었겠죠, 아마. 아무튼 그날은 가방이 유난히 더 가볍더래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조직원한테 내 가방이 지금 너무 가볍다. 아무것도 안 넣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들어있으니까 배들 가라. 라고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더니 어떤 집인데 노래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틀어져 있고 사람들이 파티 같은 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예. 분위기가 엄청 쎄하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 있더래요. 예. 마치 귀신이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 무서워서 집안 깊숙이까지는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물건 전달해 주는 사람한테 주고 나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저기 마당 끝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손짓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 안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 사람들이 총을 다 차고 있더래요. 와. 그래가지고 괜히 그 미친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쁘게 하면은 자기한테 무슨 일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대요. 쫄래쫄래 들어가서 가방만 전달을 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 이거 열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열어보지 않았다. 맹세한다. 나는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라고 하니까 그냥 막 정말 기분 나쁘게 낄낄낄낄 웃으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너 그럼 이 가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아니다. 절대로 안 궁금하다. 그냥 가겠다. 놔달라고 했는데 자꾸 보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괜히 이 사람한테 반응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보여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방을 열고 무슨 투명 지퍼백 같은 거를 하나 꺼내더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 플라스틱 같은 거를 뭔가를 꺼내서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예. 그 모습을 이제 카를로스가 나중에 커서까지도 그 표정이랑 행동을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고 너무 소름 끼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알바를 바로 그만뒀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만두고 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다시 그냥 저절로 까르텔 꿈을 키울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 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그런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도 하기 싫고 예.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변 환경 자체가. 그래서 또 계속 몸을 만들고 싸움으로 당기고 이게 까르텔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 까르텔에 들어갈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이게 안 된대요. 일단 약간 좀 주변에 알려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까르텔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고를 치르고 뉴스 같은 데까지 뜨면은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스카우트 제의가 온대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 해를 끼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해를 끼쳤다는 게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위험한 짓 있지 않습니까?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까르텔에서 약간 높은 자리까지 스카우트이 된대요. 오씨.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까르텔 조직원들 중에서도 사람을 저 세상을 못 보내본 조직원들이 더 많대요. 그리고 까르텔 조직원 중에서도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세상 팀.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까르텔이라도 사람을 저세상으로 보내는 짓은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시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경호업체에 들어간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 이력을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까르텔에 아는 친구가 조직에 약간 높은 자리에 있던 친구여서 몇 번 일 도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단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예. 근데 입단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가지 정도였는데 까르텔 조직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도. 그래서 서로 동맹하는 조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수지간 까르텔도 있고. 근데 모든 까르텔 조직들이
약사나 뭐 이런 청구만 하는 게 아니래요. 까르텔마다 그 지역의 비즈니스가 서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근하는 까르텔은 야근만 하고 청부하는 조직들은 뭐 청부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카를로스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조직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규모가 있는 까르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동맹 까르텔 약간 보스급인 사람이 좀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땜빵을 들어가거나 한 4, 5년 정도. 그리고 다른 옵션은 원수 까르텔 조직원의 귀를 따오라고 시켰대요. 와. 그 두 가지가 입단 테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간 상황부터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나 둘 다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안 할래요. 저 입단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까르텔의 어느 정도 중간 보스의 얼굴도 봤고 위치도 알고 조직원들을 알게 된 이상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제거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카를로스는 이미 알고 들어갔어요. 입단 테스트는 어떤 걸 할지는 모르고 그때 돼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를로스는 절대로 교도소에는 죽어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원수 까르텔 조직원을 길을 잘 나오는 걸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계획을 세웠대요. 자기 입사 동기가 3명이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사 동기 회사 같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계획을 하는 도중에 조직에서 갑자기 새벽에 호출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까르텔은 절대로 계획 없이 안 움직인대요. 그리고 개인 행동을 절대 못하게 한대요. 철저하게 보고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걸 계획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호출이 될 때의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군대가 급습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원수 카르텔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갑자기 호출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호출이 왔길래 이거 원수 카르텔이 치고 들어왔구나 하고 나서 어느 곳으로 갔더니 원수 카르텔 조직원들 4명이 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끈이 묶인 채로 잡혀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 카를로스가 머리가 띵 하면서 설마 얘네들로 나 입단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팍 들더래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중간 보스가 어마어마한 마체테 칼이라고 그거를 주더니 실시해라 라고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자르라고 절단을 하라고. 근데 카를로스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대요. 고민하는 순간 자기가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쭐우쭐 하는 순간에 자기가 조직원의 봉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했대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그 자른 부위를 중간 보스에게 전해주니까 큰 맥주통에 술을 타서 그 부위를 넣고 자기가 한번 마시고 카를로스한테 주고 마셔라. 그러고 나서 모든 조직원들 앞에서 얘는 우리 까르텔 정식 조직원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 같은 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까르텔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력들은 솔직히 까르텔이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시작이고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어디 바쁘세요 혹시? 아니요, 바쁜 건 아니고 제가 준비한 건 지금 이 정도까지만 돼 있어서. 아니요, 그냥 버벅이셔도 되고 하니까 이거 여기서 끊으면 저 방송 끌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입단을 했어.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입단했어요. 지금 카를로스가. 뭐 한 가지 정도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모든 조직원들도 바로 이렇게 큰 임무를 받아가는 건 아니고 정말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약 배달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약 배달을 좀 하다가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인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관리 같은 걸 하는 거죠. 자기 밑에 이제 수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위치 같은 걸 이렇게 배정을 해준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재밌었다고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지역의 경찰들 관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패가 엄청나기도 합니다. 경찰들 부패가. 그래서 절대로 그 카르텔이 죽을 일이 없대요. 아, 죽을 일이 없다. 오히려 경찰들이 카르텔을 지켜준대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원수 카르텔끼리 싸움이 나거나 시비가 붙게 되면은 중계를 경찰들이 한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안 번지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간 보스 정도 되는 그런 조직원들은 어디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막 이러면은 경찰차가 따라 붙는데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일반 시민들한테는 쟤 지켜보려고, 감시하려고 따라다니는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다 예. 경호를 해주는 경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간 지 한 7, 8년 정도 됐고, 예. 어느 정도 위치까지 많이 올라갔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간 게 된 게 땜빵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 위에 들어가야 바로 되는데. 상사? 아. 그렇죠. 자기 위에 바로 상사가 누구를 보내버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약속을 받은 게, 네가 땜빵을 받고 나오면은 내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뭐 자기는 퇴사 같은 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사실 지금 좀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뭘 적어놓지 않으면은 말도 많이 더듬고 막 이래서 지금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정리를 잘해서 또 한번 재밌는 얘기라고 해도 되나, 이거를? 남의 인생 얘기인데. 근데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디테일함이 많이 묻어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맞습니다. 그 저도. 분위기 들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조사해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해도 될까 말까. 네. 남의 인생 얘기인데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떠들어도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돌비님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봐서 아이고. 저도 이제 재미를 느낀 만큼 저도 이런 거 한번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이렇게 용기를 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냥 몇 가지만 드릴게요. 까르텔이 결국에는 경찰도 한패라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조직 구성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보내면 무조건 가긴 가야 되는 구조인가요? 경찰이랑 협의점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말 큰 사건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내고 같은 게 아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고 같은 게 아마 들어올 거예요. 야, 이번에는 사건이 좀 크니까 누가 한 명 들어와야 된다.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거나 아니면 정말 막 심한 것들은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심했나 그거는 예, 그렇죠. 예. 와,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오자님은 피해는 없으시겠죠? 네, 뭐 저는 솔직히 그냥 친구가 그랬던 거고, 근데 그런 일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한 4-5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갑자기 오더니 카를로스를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나서 전화를 바꿔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가 그때 약간 도망을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카를로스랑 있는 거 아니까 바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엄청 무서웠죠. 그래서 저 핸드폰 다 바꾸고 친구한테 엄청 뭐라고 했죠. 왜 나한테까지 피우게 하냐. 근데 이제 그 뒤에 잘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엮이면 이건 거의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카르텔이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안 건드려요. 아,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해를 입는 것들은 까르텔끼리의 싸우다가 예. 정말 재수가 없어서 해를 입는 거지, 일반 강도직 같은 거는 절대로 안 해요, 까르텔이.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멕시코는 엄청 위험하다,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갱들끼리 이제 싸움이고, 일반 사람들은 거의 건드리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갱들도 그런 일반 시민들 건드리는 사람이 양아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절대로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오자님 아그작 네. 씹어 먹었다 그랬잖아요. 플라스틱 통 뭐 이런 거를. 아, 이거는 제가 아끼려고 한 건데.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예. 사람 손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손톱. 예, 그게 무슨 파티였냐면은, 예. 그 손톱을 씹어 먹는 그 사람이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낸 날을 그 조직원들이 축하 파티 같은 걸 해주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무슨 의식 같은 거였답니다. 자기가 저 세상으로 보낸 사람의 손톱을 먹는 게 무슨 의식 같은 거였대요. 와, 그냥 발상에 완전 차이가 있네요. 네, 뭐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오, 너무 잘했어. 와, 이제 우리 조직원답네. 파티하자. 잘했어.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일단은 오늘 오자님께서 멕시코 까르텔을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너무나 생각보다 네. 충격적이고 디테일한 면들이 네.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그 친구분에게 들으신 내용이니까. 근데 친구분이 오자님과 많이 친분이 있으셨나봐요. 이런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럼요. 고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연락 안 한 지 좀 됐는데, 그래도 한 1년 전까지 제가 교도소도 몇 번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아, 면회를. 네, 면회를 가서 지금 거의 뭐 한 10년 넘게 친구였었고, 얘가 까르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막 그런 또라이 짓을 한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 뭐 일부러 뭐 해를 끼치거나 뭐 이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리고 좀 그런 친구 있으면 약간 좀 든든한 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를 못 그냥- 건들지. 일반 사람들도 그쵸.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이제 그렇죠. 야, 아무튼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정말 집단이 네. 크다 보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공권력 자체가 함부로 개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늘 오자님께서 솔직하게 시들무에서 뺄 거 많이 빼주시고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많이 제가 필터링을 했죠. 그러면 필터링을 한 게 몇 % 정도 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아마 방송이 절대로 안 될 거고요. 아, 있는 그대로면 한 20% 정도 얘기하신 건가요? 네, 뭐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80%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그냥. 네. 어쨌든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가능하신 선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제 입단해서의 이야기들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말로만 들었습니다, 저는. 멕시코 까르텔이라는 거를 말로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직원을 뽑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현실 공포에서도 너무 수위가 높은 현실 공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뭐 이상한 나라다 뭐 그런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까르텔이라는 범죄 조직 단체는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 거지 전혀 멕시코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